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테라피틱스의 그 탑라인 발표에 대해서 이 탑라인 발표를 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없이 6월 내에 발표를 한다고 했던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절차가 공지가 안 되고 그리고 6월 안에 발표가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런 이론들도 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그 진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또 참고를 하시고요. 자, 테라페틱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꼭 해소를 하시고 갑자기 신속한 재료가 나올 때의 정보와 판단은 텔레그램 방을 꼭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테라피틱스가 이제 탑라인 발표를 이제 6월 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SO가 이야기한 대로 6월 말, 이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7월 초, 6말 7초,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최근에 아티클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시안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데이터 클렌징 과정하고요. 그리고 임상 락업 절차라고 있어요. 네. 그죠? 자, 요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제 탑라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들의 얘기들은 뭐냐면 이 임상 락업 절차가 과거에 그 테라피틱스가 그 G3BNT 시절에는 미리 락업 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6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이 공지가 지금 현재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결과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G3BNT 같은 경우에 RGN 259에 대해서 예전에 임상 3상 했었죠.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2021년도 자료 아티클을 보니까 임상 3상 데이터 락업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가 실패하기 이전에 2월 24일에 공지가 됐어요. 자, 2월 24일에 공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3월 18일에 실패됐다는 건의 재료가 나온 거죠. 그죠? 3월 18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뒤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달 뒤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죠. 데이터 락업을 완료한 다음에. 자,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락업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현재 6월 달에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런 의문들을 현재 갖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락업 완료를
일단 락업이 안 돼 가지고 공지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락업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임장의 성공 실패 여부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락업 완료 공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게 되면 그렇다면은 승인 어,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탑라인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락업 완료 공지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이번에 탑라인 발표가 또 지연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논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논점은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임상 락업이 완료가 됐다고 공지를 하는 것은 이건 뭐 공시나 또는 어떤 법적인 규정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상 락업이라는 것이 임상 데이터 수집 및 점검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드시 공지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 G3 시절에 이걸 공지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공지를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거 공지를 안 하고 6월 내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주가는 과연 올라왔을까? 이런 얘기죠. 그죠? 그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가야지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가 꼭 공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내리꽂지 않고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비 100억을 발행을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꽤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기도 하죠. 일단 탑라인 발표된 뒤에 계열사들의 시비 발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탑라인 발표하기 이전에 시비 발행을 했다는 것은 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사실 그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임상기업이 돈을 일단 쟁겨놔야죠. 쟁겨놔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고 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은 미리 지분 취득해서 계열사들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시비를 탑라인 발표 전에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전자공시에 가보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106억이죠.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또 100억 시비 발행을 해서 이 자금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올 거죠. 이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발행을 한 것이 미리 탑라인 발표 전에 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업, 락업 해제권에 대한 공지를 안 했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왜 주가가 미리 올라왔느냐 이 부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과거의 아티클들을 살펴보면 대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터 클렌징 작업과 락업 절차를 한 연후에 탑라인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요. 락업이나 데이터 클렌징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100%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테라페틱스가 RGN이오구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꼭 반드시 좋은 수치만 나오지 않고 나쁜 결과도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주가 자체는 미리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미리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뭐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마인드만 갖는 것도 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한 소식이 여하튼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꼭 갑작스런 재료가 항상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해라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십시오. 해라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큰 수익 쟁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예.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예, 어떻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지금 현재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 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 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 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조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밀월 관계죠. 네,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원 가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 게 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지의 그 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종목이.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그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